네, 지금 홍두깨살을 30분간 물에 담가서 핏물 네. 다 제거해서 네, 네. 이렇게 한 8등분 한 거를 준비가 네. 됐으니까 저는 이거를 한번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네. 굳이 핏물까지 다 뺐는데 굳이 데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핏물을 빼셔서 그냥 이거를 이제 물 넣고 끓이면서 장조림을 하면 네. 불순물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걸러내야 그거를 돼서. 제거를 해줘야지만 장조림 국물이 나중에도 깔끔하고 장조림도 맛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네. 이제 데치기 전에 저는 여기에 소금 작은 술로 하나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주를 3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 물에 고기를 데치겠습니다. 네. 소금과 예유미 씨, 소주. 저 그 데친물 저기 소금하고 소주 넣는 거 왜 넣는지 아세요? 잡내. 야. 잡내잖아요. 네, 맞아요. 와. 소주는 잡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거고요. 네. 또 소금이 들어가는 거는 빨리 끓게도 해주고 그리고 그 고기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물속에 덜 용출되게 하기 위해서 항상 데칠 때 소금. 네. 그 정도면 저랑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얼마나 데쳐야 돼요? 데치는 거는 딱 2분 정도만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정말 오래 안 걸리네. 불순물만 딱 뜨게끔 만드는구나. 요미 씨네 어머니 그 저렇게 데치는 과정을 하시면서 장조림을 해주셨어요? 안 데치신 것 같아요. 그럼 불순물을 그냥 다 드셨겠네요? 아, 그래도 뭐 다 소화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안 데치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도 막 이렇게 거품이랑 그러네요. 속에 있는 네. 것들이 나오네. 다 뜨게 되니까 그래서 그냥 넣었다만 빼면은 속에서 아직 다 안 우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분 정도는 2분 끓였다 그래서 소고기 맛이 다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만 네. 데쳤다 건지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는 네. 그 가을에 먹는 소고기가 그렇게 몸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맞나요? 얘기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가을 탈 때 소고기가 딱이거든요. 가을 탈 때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네. 요즘 들어서 갑자기 좀 많이 어지럽다 아니면 뭐 피부가 좀 건조해가지고 좀 너무 건조해요. 정말 아, 그렇죠. 건조해. 너무 건조해요. 예. 이 사람들이 소고기 얻어 먹으려고 진짜. 이게 바로 가을을 타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나 가을 타는 소고기 여자였어. 먹어야겠다. 가을에 일교차가 심해지고 좀 쌀쌀해지게 되면은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면서요. 네.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 그리고 피부 건조로 인한 그런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가 쉬워요. 근데 소고기에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을 예방해 줄 수가 있고요. 비타민 B 그리고 콜라겐이 풍부해 가지고요. 피부 노화를 막아주기도 하고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소고기 장조림, 쌀쌀한 이 가을철에 소고기 장조림을 매일 반찬으로 해서 드시게 매일 되면 반찬. 네. 건강이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와요. 따라와. 그 정도로. 몸이, 예. 소고기로 영양 보충은 필수네요. 지금 2분이 돼서 네. 데친 소고기는 찬물에 헹궈서 불순물을 한 번 더 제거해 줍니다. 와. 이렇게 해서 지금 물기만 빼게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거든요. 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이건 꼭 여쭤봐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장조림 할 때 네. 간장 양념이 있으면 고기를 넣는 건가요? 아니면은 고기를 먼저 삶은 다음에 간장 양념에다가 풍덩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 의견이 참 분분한데요. 이거 궁금해요. 이제 그 맛과 부드러운 그 고기를 즐기시려면 반드시 고기를 한번 삶아준 후에 간장 양념이 들어가야지만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삶은 다음에 네. 삶은 근데 후에 이제 삶지 않고 간장 양념에다가 고기를 넣어서 같이 끓여주면 네. 이 육질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고기가 질겨지기 때문에 이유가 그래서 있어요. 삶아서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그 네. 과정을 그래서 삶을 때에 그냥 물에다 삶는 게 아니라 네. 여기에 채소에다가 삶을 거거든요. 오. 그래서 채소에 들어가는 재료 양파하고 대파를 넣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마늘은 네. 작은 거는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네. 큰 거는 한번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되고 잘라서. 아니면 이렇게 아. 으깨주셔도 돼요. 으깨서. 이렇게 해서 마늘 한 5개 정도 들어갔고요. 여기에 생강, 월계수잎 2잎 정도만 넣겠습니다. 월급.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는 제가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른들이 잡수시려면 2개 넣으셔도 되고 우리 네.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좀 안 맵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청양고추 1개만 넣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함께 드시라고 제가 1개만 넣고요. 한 개만. 칼칼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2개, 3개도 네.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 통후추 작은 걸로 하나 정도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이실 거거든요. 저 장조림 국물은 완전히 진짜 가을 보약이네요. 가을 보약. 네. 그러면 재료가 이렇게 준비돼 있으면 우선 네. 냄비에 불을 켜주시고요. 네, 물을 8컵, 1.6리터입니다. 네, 많게 느껴지시죠? 네. 네. 항상 저는 장조림 할 때 이렇게 오래 적어도 한 40분 정도는 끓여줘야지만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끓이면 나중에 찢을 때 이게 금방 잘 안 찢어져요. 단단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드럽게 만드는 장조림입니다. 네. 여기에 채수팩 넣어주시고요. 스펙을 여기에 표고버섯 깨끗하게 씻은 거 네. 국물까지 쓰고 이것도 쓸 거니까 네. 같이 이렇게 넣어서 어. 네, 맛있겠다. 얼만큼 네 육수를 이거를 끓여야 될까요? 지금 한 10분 정도 끓인 다음에 네. 제가 여기에 다시마를 넣으려고 해요. 아, 끓인 다음에. 네. 그런데 종희 선생님, 소고기는 왜 같이 안 넣고 끓이세요? 아 소고기는요. 네. 그냥 넣어서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우리 왜 고기를 맛있게 편육으로 먹을 때 항상 끓는 물에 넣잖아요. 네. 그리고 국물을 먹을 때는 찬물에서부터 넣어서 오래 끓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채소가 한번 끓으면 국물도 맛이 나니까 그때에 끓을 때 넣어야 장조림 고기가 육즙도 덜 빠지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한 소끔 끓은 다음에 그때 넣을 거예요. 아, 처음부터 넣는 게 아니구나. 지금 이제 끓으면 바로 제가 여기에 아까 데쳐놓은 지금 고기를 지금 넣겠습니다. 타이밍에 고기 넣는 네. 타이밍. 여기에 다시마 한 2-3입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잠깐만요, 됩니다. 이종희 쌤. 소고기를 나중에 넣는 건 이해가 됐는데요. 다시마를 지금 넣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마는 왜 10분 이상 끓이면 끈적끈적 끈적끈적.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0분 있다 다시마는 건져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30분 끓이시면 됩니다. 아, 30분. 네, 끓이는구나. 그러니까 토탈 40분을 끓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센 불에서 끓이시면 안 돼요. 그럼 또 네. 물이 바짝 졸게 되니까 이제 중불로 좀 네. 줄이셔서 네,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채소에서 향신 재료들이 충분히 우러나고요. 그 국물에 고기도 익어가고 표고버섯도 이제 익어가죠. 아, 정말 좋은 팁이네요. 윤재욱 셰프님은 집 반찬 중에 어떤 반찬 제일 자주 즐겨 드세요? 장조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술안주로 좋아해요. 술안주로. 장조림을요? 네, 계란 이렇게 약간 아. 반숙해가지고 네, 달걀 넣으시는 깨서 이렇게 소주 한 잔 딱 하면 혹시 아우, 소고기 좋다. 장조림 직접 만드시나요? 그건 만드시죠? 소고기 장조림 예 만들죠. 시켜 먹는데 소고기 장조림 시켜 먹나 봐. 솔직히 얘기하세요. 시켜 먹지. 요즘에 밀키트도 잘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아니 떡볶이로 돈을 그렇게 버는데 게을러지지. 네, 10분 끓인 후에 다시마 건져냈고 30분을 더 끓여서 네. 지금 40분을 끓인 진한데. 아, 거예요. 60회 인제 건져냅니다. 이 그래요? 채소팩은 오랫동안. 역할을 여기서 다 해서 이제 네. 꺼내겠습니다. 수고했다. 고마워. 이제 여기에 양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넣는지 알 것 같아요. 간장. 근데 간장이 종류가 많잖아요. 선생님. 진간장 막 다 네, 있죠. 진간장, 뭐 국간장도 있는데 맛간장도 있고. 어떤 간장을 넣으면 더 맛있어요? 네, 보통은 진간장이나 양조간장을 넣는데요. 네. 저는 소고기 장조림의 풍미를 좀 더해주기 위해서 네. 맛간장과 국간장을 함께 사용할 거예요. 함께. 맛간장. 그리고 여기에 청주 3큰술 들어갑니다. 네. 청주. 그다음에 여기에 황설탕 4큰술 정도 넣습니다. 아, 설탕은 황설탕으로 넣죠. 은은한 단맛 때문이시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메추리알 들어갑니다. 어제로 얘기하려고 그냥 달걀을 넣으시면 됩니다. 달걀도 일석이조죠. 삶아서 넣으시면 되고요. 한 30알 정도 넣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여기에 아까 채소팩에
그 향신 채소로 마늘을 한 5개 네네. 정도 넣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맛을 내주는 거고 이거를 처음부터 넣으면 나중에 다 으깨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또 담아낼 때도 있고 또 익으면 이게 달달해지니까 네네. 그래서 요때 넣습니다. 한 열알을. 그래서 여기에 순서 기억해야 되는데. 장조림 안에 들어간 마늘은 진짜 꿀맛이에요. 그렇죠, 꿀맛.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금방 익으니까요. 잠깐 끓을 동안에 네. 여기에 이제 꽈리고추가 빠지면 안 돼요. 장조림은. 꽈리고추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뭐가 허전하다 했어. 이게 좀 큰 거는 반 정도 이렇게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크니까. 색감을 위해서 홍고추를 한 2cm 정도 이렇게 잘라서 네. 이렇게 좀 넣겠습니다. 지금 10분 끓인 후에 꽈리고추와 홍고추 넣고 한 5분 정도는 끓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몇 분요? 꽈리고추 5분 정도 5분 끓여주시면 정도. 돼요. 5분, 네. 5분. 그래야 카키색처럼 막 물러지지 않는 거예요. 네. 꽈리고추가 좀 살아있게끔. 저 꽈리고추 딱 한입 배우면 그 채소 육수들이 딱 터지는 게 그게 예술이에요. 장조림 양념도 쫙 터지면서. 아, 이 꽈리고추의 향은 정말 너무 좋다. 이거 꼭 넣으셔야 돼요. 장조림에 꽈리고추. 네. 야, 이 쌀쌀한 날때 이 후각을 자극하네요. 이 장조림. 너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네, 지금 이제 불 끄고요. 와. 야. 포크로 어. 하나 집어서 그냥 계속 찢어서 이로 찢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포크로. 이 들고. 색이 갈색으로 변한 게 간도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딱 봐도. 완벽하게 네. 뱄을 것 같아요. 이제 한 김 식어서 제가 이제 장조림을 뜯어보겠습니다. 네. 이게요, 지금 40분 그 채소에 끓인 다음에 양념 넣고 지금 15분 끓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 뜯어져요. 뜯어지네. 장조림 저렇게 찢을 때 옆에 서 있으면 한 입씩 먹여주시는 아, 그럼요. 요거 딱 넣어주고. 맛있거든요, 네, 진짜.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정성이다. 여기 아까 표고버섯 네. 요거는요, 그냥 큰 거는 4등분 하시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기둥까지 다 네.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저거 됩니다. 쫀득쫀득 진짜 맛있어요. 이거 진짜 쫀득쫀득해요. 네. 다시 들어가나요? 그냥 이렇게 장조림에다 넣는 것보다 네. 간이 좀 배게 그냥 살짝만, 살짝만이에요. 오래 안 끓여요. 저렇게 아, 이건 진짜 몰랐네. 찢어서 넣으니까 더 푸짐해 보인다. 아니 근데 한 번 더 끓여주니까 얼마나 쏙쏙 배겠어요. 그러니까 진해지겠다 한 번 더. 양념이 아주 그냥. 저렇게 만들어서 정말 귀한 분한테 내 마음을 선물하는 늦가을의 선물이 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죠? 네. 가을이 되면 이 몸몸에서 축축 처지기도 하지만 입맛도 도망가거든요. 네. 이때 정말 밥도둑 저 장조림 먹으면 다시 입맛이 확 돋을 것 같습니다. 기운이 솟아날 것 흰 같아요. 쌀밥에다가 그러니까. 그쵸. 아. 무조건 흰 쌀밥이죠, 흰 쌀밥.